일단은 뭐 남아있는 원고는 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여자 농구컵 존스컵 일정 마쳤는데 그 성적은 어땠나요? 4승 1패로 이제 2위 네.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표팀에서 그래도 나름 성과를 거뒀고 특히나 허예은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어시스트 1위였죠. 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해도 예, 어, 말씀하십시오. 좋은데요? 솔직히 이 존스컵의 이제 대회의 좀 레벨을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멤버라면 전 다 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패가 아니라. 여유 있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박지수 선수가 이제 첫 경기만 뛰고 안 뛰긴 했지만 저는 지금 상대 팀들의 전력을 봤을 때는 조금 다 전경기 다 여유롭게 이겼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보다는 좀 미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허예은이 어시스트 1위를 하긴 했지만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한 상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게 이제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좀 이제 강팀들 초청해서 이제 평가전을 치르는데 이 여자 대표팀은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존스컵을 통해서 아시아컵을 준비 중인 건데 네. 좀 더 이제 강한 상대들과 평가전을 우리나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분명히 이 또한 이제 우리 대표팀의 성장을 위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아시아컵에 이제 또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떤 일정으로 펼쳐지며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뭘까요? 제가 여기서 우승한 팀은 네. 이제 월드컵 26년에 열리는 월드컵 이제 본선에 직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4강 안에 들어야 이제 최종 예선 진출권을 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4강인데 지난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8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조편성이 사실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4강을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속한 게 A조로 편성이 됐고 그리고 같은 조에는 뉴질랜드,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조에는 일본, 호주, 필리핀, 레바논 그리고 이 안에서 4강 안에 들어야 이제 최종 예선에 진출을 할 수 있다네요. 그럼 여기서 4강을 뽑아보자면 지금 이 현재 8개 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럼요. 네. 저는 일본, 호주 B조에서는 일본, 호주 네. A조는 중국, 뉴질랜드가 아. 확률상으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국을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네. 어쨌든 뉴질랜드를 잡아야 조별 예선에서 만나는데 뉴질랜드를 잡아야 4강에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팀이 아마 4강 후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쉽지는 않은 길이네요. 확실히. 네. 근데 뭐 댓글에 나와 있지만 6등 안에만 들면 된다고 하니까. 아, 4강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제가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아, 최종수 2위에서부터 6위까지군요. 네, 그러네요. 네. 아, 그러면 6위까지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8개 네, 팀이니까. 해볼만 한데 네. 이제 또 자존심이 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손대범님께서 저는 세상의 모든 캐스터님들을 존경합니다 하고 노란 별과 보라색 하트. 레이커스. 네네. 그러니까 저희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그치. 네. 지금 국내 농구 이야기하는데 어디 NBA. 네. 자, 그리고 이준호님께서 오늘 퓨처스리그 보면서도 일본과의 실력 차가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속도 차이도 너무 납니다. 네. 일본은 당분간은 저는 몇십 년의 격차가 생겼다고 봐요. 몇십 년까지?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뭐 저변의 차이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일본은 뭐 진짜 십몇 년 전부터 개혁을 준비했던 게 이제 뭐 서서히 이렇게 되고 있어서 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대범님께서 또 2,000원 써주시면서 박지우 선수는 건강한 컨디션으로 오늘 국대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좋은 소식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아시아컵이 7월 13일부터죠. 네, 맞습니다. 네. 7월 13일이고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14, 15, 16 3일 동안 연달아서 펼쳐지게 네. 되는데 뉴질랜드, 중국, 인도네시아를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기부터가 약간 좀 분기점이 되겠네요. 무조건 사활을 걸어야죠. 네. 그러니까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니까 뭐 뉴질랜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첫 경기를 일단 잘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피바는 일정이 백투백투백입니다. 네. 3일 연속 있고 5일 동안 4경기 막 이런 식이거든요. 오. 근데 이거 첫 경기 져버리면 다른 리그의 1패보다 훨씬 더 큰 네네.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조영두 기자 말씀대로
뉴질랜드전에 사활을 걸어야죠. 네. 자, 그 질문 중에 그 중국의 여자 야오밍 쯔위 선수? 장쯔위. 예. 나오냐고. 이 선수 아직 최종 이제 엔트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는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이 선수 플레이가 진짜 제가 본 느낌은 대학생이 초등학생 데리고 농구하는 느낌. 이게 왜냐면은 이제 220이 여자 220과 남자 220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자 선수는 2m가 넘는 선수들이 많지만 여자 선수는 사실 2m가 넘는 선수가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220이에요? 226? 이게 뭐 키가 여러 개가 네, 있어요. 뭐 228도 있고 어. 220도 있고 뭐 근데 2m 20을 넘는다는 것 자체가 규격 그쵸. 외죠. 네. 그러니까. 그 박지수가 그런 말 했어요. 웬반야마보다 더 크다. 오. 체감이 웬반야마보다 네. 더 크다. 대박이죠. 네. 맞아요. 슈터치도 좋고 네. 저도 저 선수 플레이하는 거를 저도 하나 영상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오. 투박하지 않고 네. 후도크도 괜찮고 예. 괴물이에요 괴물. 네. 그렇네요. 그냥 골 밑에 들어가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휙휙 이렇게 네. 할 맛이 안 나겠네요. 네, 작은 농구공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기 한시도 205라고 하셨는데 이제 한시 선수가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평가전 영상들을 보면은 한시와 장쯔이가 이제 따로 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이랑 할 때 잠깐 3쿼터에 같이 기용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한시가 이제 피딩이 되기 때문에 하이포스트에서 있고 이제 장쯔이가 로우포스트에서 네, 이제 네. 받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최악이다 최악. 그쵸.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약간 안타깝지만 재앙이라고 봐야 되죠. 불공정 거래 같은 거네. 그러니까 한시 선수가 네. 처음에 그 중국 대표팀에 데뷔했을 때도 엄청 센세이션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장쯔위는 그래 뭐 한시는 2m 5cm니까 어떤 식으로든 에워싸면 되는데 장쯔위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네. 그냥 에워싸면 다 튕겨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고. 진격의 거인 같은 네, 느낌으로. 거기다가 패싱 센스 좋고 네. 시야도 넓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WNBA 가는 거는 뭐 시간 네. 문제고. 네. 근데 제가 일본이랑 중국이랑 평가전 하는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뭐 이게 해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일본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준 게 경기를 보면 일본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고 외곽슛을 많이 던지는 그쵸. 농구거든요. 장쯔이가 수비가 안 돼요 일단. 중국의 수비를 보면 장쯔이를 그냥 골 밑에 박아두고 나머지 4명이 로테이션을 돌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속공이나 그런 외곽슛으로 좀 우리나라가 공략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도 못 가니까. 그쵸. 네. 결국에는 왕복하면서 지치게 만들고. 그쵸. 외곽으로 끌고 내서 투맨 게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근데 없는 이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속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 느리다. 우리 농구가.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도 장쯔이와 한시를 같이 못 쓰는 이유가 수비할 때 이제 장쯔이가 골 밑에 있으면은 한시가 어쨌든 외곽에서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따로 기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조영두 기자의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서머리그에 합류하지 않고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한 2개 팀 정도에서 오퍼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부 조건에서 좀 이현중 선수와 차이가 있었고 이현준 선수가 서머리그를 이제 2번 나갔었는데 사실 벤치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대표팀에 가서 출전 시간 받으면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이제 서머리그 대신에 대표팀 경기를 뛰는 걸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걱정되는 게 그럼 이현준 선수가 썸머리그를 안 뛰게 되면은 NBA에서는 좀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에이전트 쪽에서도 계속 투웨이 계약 이런 걸로 좀 따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플레이 좋다. 네.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이현중 선수가 뭐 아시아컵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정말 뭐 카와무라 유키도 국제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NBA 팀들의 이제 눈길을 끈 건데 이현중 선수도 뭐 아시아컵에서 정말 탑급 기량을 보여준다면 네. 저는 충분히 투웨이 계약은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머리그 벤치에 있는 것보다는 네. 만약에 뭐 아시아컵이나 이런 데서 주전으로 뛰면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출전 시간이 보장돼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주전으로 몇 경기 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디테일을 맞췄더라면 모르겠지만 이현중 선수는 서머리그에서는 뭐 아무래도 좀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래에 비해서 나이도 많고 동양인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출전 시간을 내보이면서 쇼케이스를 할 수 없다면 저도 그냥 국가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어쨌든
국제 무대니까 스카우트들이 KBL은 덜 보더라도 국제 무대는 더 훨씬 더 많이 접할 거란 말이죠. 차라리 저는 그 편이 더 영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댓글에서는 저 문제를 좀 지적을 하네요. 나이가 2000년생이라 좀 애매하다. 그 아시안컵은 구면제가 없고 내년 아시안 게임 때 금메달 못 따면 무조건 상무 가야 하는 상황인데 좀 시간이 없지 않나, 시간이 좀 애매하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뒤로 못 미루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이제 차서 상무가 가야 될 때로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올해 상무 모집할 때 뭐 요거는 사실 팩트 체크가 정확히 된 건 아니지만 이현중 선수가 이제 상무 지원을 고민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가지고 네네. 아마 지금 군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여러모로 좀 상황이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몰리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이 또 병역이라는 네. 그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현중 선수는 뭐 항상 또 본인이 그런 도전을 좀 즐기는 성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병역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NBA 꿈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이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네. 아, 그쵸. 네. 저희도 이제 저희 한번 모셨었잖아요. 맞아요. 저희 스튜디오에도 모셔서 이야기 네. 들어봤었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 어린데도 심지가 굵은 사람이다 맞아요. 라는 게 느껴졌고 스스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좀 느껴져서 뭐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됩니다만 일단은 그럼 만약에 뭐 그냥 상정을 해보자면은 아시아컵에서 활약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뭐 계약이 잘 풀리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군입대는 다가오는 거잖아요. 네. 예. 설사 그 이제 NBA 쪽에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떡하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여기 댓글에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한번 마지막으로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제 대회에서의 성적도 분명히 NBA에서 주목하는 성과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분명히 좀 거기서 입대 버프를 받아서 정말 미친 활약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양한sen 선수가 뭐 이번 드래프트 16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네. 아마 또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관심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뭐 아시아 선수가 하치무라 제외하면은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은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현중 선수 이야기가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국가대표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현중, 여준석 두 선수가 모두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졌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우리 대표팀의 주력이 될 선수들이 다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현중, 여준석 선수가 한 팀에서 뛰는 걸 처음 볼 거예요.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마 분들이 한 그러시는데. 경기인가 몇 년 전에 있었죠. 아 맞아요. 네. 네. 한 경기하고 아마 연서 선수가 네. 그 다음에 갔을 거예요. 네. 그 이후로 그래서 처음이죠. 네. 그게 맞아요. 그 필리핀에서 네. 아마 경기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이제 선수들이 더 기량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성숙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와 7년인가요 벌써? 와 진짜 오래됐구나. 아, 7년 만에. 와 나는 한 3, 4년 된 줄 알았는데. 네. 해외 체류로 미룰 수가 있고 차라리 3대 3을 나가는 게 어떨까? 아시안 게임에 있으니까. 근데 3대 3은 올림픽 3대 3은 아시안 게임 3대 3은 힘들어요. 그래요? 네, 이게 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하던 농구가 아니어서 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종목이라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2021년에 21년이죠. 그러니까 3, 4년 된 게 맞을 네, 거예요. 그럼- 7년까지는 안 됐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현중, 여준석이 합류한 대표팀이 평가전을 4차례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 평가전 일정을 한번 보여주시죠. 일본과 카타르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11일, 7월 13일에 일본과 두 경기를 치르고요. 7월 18일 그리고 7월 20일에 카타르와 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일본과 카타르. 그리고 아까 나이 제한. 네. 애초에 나이 제한 때문에 안 되네. 아 그렇네요. 예. 항상 우리의 기억 속에 이현중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은 다 어리게 네. 느껴지는데 지금 아직 손대범 기자가 나이 제한이라고 네. 저렇게 버릇없이 서술어 없이 딱 적어놓은 거 이렇게? 근데 뭐 혹시 이렇게 타자를 많이 치면은 뭐 돈 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핸드폰 뭐 쓰세요? 네. 예. 굉장히 빨리빨리 원래 엄청 본인이 급할 때 빨리빨리 쓰거든요. 엄지가 안 그리고 기자시잖아요. 왜 이거 네. 키보드도 있으실 텐데. 제가 네. 다음에 핸드폰 한번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네 번의 평가전 금일. 금일. 좋습니다. 금일과 일요일. 조금 다 가시나요? 전 두 경기 갑니다. 두 일본 경기. 한 경기, 카타르 한 경기. 네. 손대범 위원이 또
KBS에서 그렇죠. 네, 건바이 건으로 돈 받고 네. 바우처로. 바우처로 건바이 건으로 네, 돈 네. 받고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OTT 시대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이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네. 크고 그리고 더 공영방송에서 하면은 네. 많이 노출이 되니 이때 맞아요.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네. 재밌게. 재밌게. 네. 그렇죠. 네. 진짜 사람들이 좀 환호할 수 있게끔. 소공 파울 뭐 예. 끊어도 뭐 거기서는 불 거니까. 참 다 N에서 하나? N에서 2경기, KBS에서 2경기 하지 않나? KBS. 그렇게 하나요? 참, 다시 한번 아까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네. KBS에서도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중계 일정은 안 떠 있네. 네. 예, 아마 KBS에서 2경기 그리고 KBS N에서 2경기 아마 이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네. 4경기 모두 다 놓치지 않고 우리 농구팬 여러분들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번의 평가전 우리가 좀 수확해 갈 수 있는 것, 얻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사실 안준호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기아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빠른 농구와 강력한 압박 수비를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를 봤을 때 그 부분이 이렇게 좀 특색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아시아컵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준호 감독이 말한 대로 좀 본인의 특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평가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달달이님께서 축하 공연 아이돌 팬들이 1층 많이 잡았다는데 작년에도 이랬어서 축하 공연 끝나고 많이 비워졌대요. 진짜 씁쓸하다. 네. 근데 요거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제가 그 가끔 말씀드렸는데 씨름 중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씨름에 체급이 있어요. 이제 뭐 태백, 금강, 한라, 백두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낮은 체급일수록 선수들이 몸이 멋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지. 날렵하고 네. 그러니 이제 요새 살짝 잦아들었는데 한창 인기 많았을 때 진짜 아이돌 팬들처럼 이만한 카메라 들고 와서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요. 태백급, 금강급 할 때는. 근데 한라, 백두 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을 보면 좋은 일이다. 그렇죠. 예. 왜냐면 그분들이 와서 또 네. 갑자기 그 스포츠에 빠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경기장이 꽉 찬 모습에 중계가 됐었을 때 네. 굉장히 또 그 경기장 밖에서 시청자들이 보는 화면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손대범님께서 2,000원을 쏘면서 조코피님 일본이 승리한다고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 해설위원이시니까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받아 적으시고요. 네. 1승 1패입니다. 1승 1패. 네. 1승 1승 1패 보세요. 네. 아 이준호님께서 경기를 KBS N에서 3경기, KBS 1에서 1경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기웅 캐스터가 3경기하고 아마 KBS 뭐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한 명 누가 하겠네요. 네. 한 경기가 어딥니까? 네. 그래도 많이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카타르 전력은 어떤가요? 카타르가 지금 아시아컵 예비 엔트리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좀 기아 선수나 좀 외국 국적의 선수가 외국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저도 기사의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다국적 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도 기아 선수들이 대거 오는데 이 선수들을 평가전이라서 뭐 같이 뛰길지 아니면 한 명씩 뛰길지 모르겠는데 같이 뛰켰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카타르가 문제가 뭐 문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원래 아시아 그 피바 규정상 기아 선수 한 명밖에 뛰지 못하는데 네. 지난번에 그 지난 방송에서 손대범 이제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아 선수 2명이 같이 뛴 적이 있거든요. 내가 뭐 월드컵 개최국이라 이제 피바에서 그걸 좀 이렇게 되게 허용을 해준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번 평가전이나 아시아컵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좀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어렵겠죠? 일본이 근데 제가 오늘 명단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한국의 오늘 명단이 발표됐는데 세대 교체를 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평균 나이가 23.7세. 와. 거의 우리나라 이제 신인 대학교 4학년 신인 선수들 나이인데 보면은 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니거나 하는 대학생들이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냐면 여기 4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와 적지 않네요. 네. 4명이면.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눈여겨봐야 할 선수는 제이콥스 아키라라고 2004년생의 이제 2m 3cm 네. 선수인데 하와이대에서 올해 이제 포드엠대로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좀 외곽 슛을 갖춘 이제 자원이라서 파리 올림픽 본선에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마침 지난 주말에 네덜란드와 두 차례 평가전을 했는데 이 선수가 출전 시간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핵심이구나. 네, 그래서 아마 세대 교체의 좀 핵심인 것 같은데 한일전에서도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받을 테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범형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답니다. 네, 지켜보세요. 예, 네. 중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이치. 타이치. 타이치도 지난주 이제 네. 네덜란드 게임에서 토요일 경기는 엔트리에서 빠졌는데 일요일 경기에 뛰었거든요. 근데 타이치가 DB에서 뛸 때는 이상범 감독님이 약간 이제 핸들러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대표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거의 슈터처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랑 할 때 3점 슛 4개 포함 16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네. 그 DB에서 뛸 때 타이치랑 좀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 선수 이 정도로 기량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가지고 이 선수 한국에서 뛰면은 굉장히 반가워하는 팬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